고요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잠시 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깊은 지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분리된 부품들로 조립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그리고 영혼과 깊이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고 표면적인 변화를 넘어 세포 하나하나 에너지 차원에서부터의 완전한 변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음, 몸, 그리고 영혼. 이들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의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정렬될 때 생명의 지성이 우리를 통해 아무런 막힘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무시될 때 우리는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되고 분열되며 결국에는 질병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입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청사진, 즉 우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해방시키는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 그리고 내면의 대화는 우리 몸이 존재하는 환경 그 자체를 형성합니다. 모든 생각은 뇌에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단백질과 같은 화학 반응의 폭포를 일으키며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자동 프로그램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은 다시 같은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반복되는 고리, 즉 우리의 정체성, 성격, 그리고 생명활동 그 자체가 되는 피드백 순환입니다. 이 역학 관계 속에서 몸은 마음에 충실한 하인이 됩니다. 몸은 마음이 끊임없이 투영하는 것을 듣고 복종하며 그대로 비춥니다. 만약 마음이 두려움, 분노 혹은 무가치함이라는 패턴에 갇혀 있다면 몸은 그 메시지들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화학물질, 즉 높은 코르티솔 수치, 부신과부하, 염증 상태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스트레스 신호들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소화 기능을 손상시키며 세포의 복구를 억제합니다. 몸은 과거에 살아있는 기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마음 그 자체가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적인 자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된 감정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과 화학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영혼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장막 뒤에 숨겨진 에너지이며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또 그것을 초월하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이름, 과거의 역사와 성격을 넘어서 존재하는 순수한 자각입니다. 영혼은 지성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그저 온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이라는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몸과 그 한계 혹은 마음과 그 이야기에 지나치게 자신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분열됩니다. 치유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낸 바로 그 상태 안에서 무언가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란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의 이 세 가지 측면 사이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현재 순간과 조화롭게 만들고 생각을 이미 알려진 낡은 프로그램을 넘어서도록 끌어올리며 자각을 사용하여 몸을 새로운 감정적 현실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 바뀌기도 전에 먼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의 질병이 아니며 우리의 과거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마음이 끊임없는 수다를 멈추고 사랑과 명료함, 지혜와 같은 더 높은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며 생각하기 시작할 때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치유의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재생과 재균형의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신경계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창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은 조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고 면역체계는 강화되며 호흡은 깊어집니다. 세포들은 안전과 확장, 그리고 생명력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더 이상 정신적 소음과 육체적 긴장이라는 겹겹의 층 아래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 빛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층을 꿰뚫습니다. 그 빛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자기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은 몸과 소통하고 마음을 안내하며 완전한 변화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존재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우리 일상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치유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치유의 주파수가 됩니다. 몸은 신성한 악기가 되고 마음은 맑은 통로가 되며 영혼은 이 모든 것을 신성한 리듬 속에서 조율하는 고요한 지휘자가 됩니다. 감정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무형의 경험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몸의 화학작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느낄 때 우리는 단순히 심리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세포에 신호를 보내 세포가 살아가는 내부 환경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생물학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질에 따라 치유가 시작되거나 멈추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분노, 좌절,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생존 기반의 감정의 고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강력하지만 몸의 재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몸이 위협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는 목적이 있지만 이것이 만성이 되면 독처럼 작용합니다. 두려움의 상태에서는 몸이 수축하고 분노의 상태에서는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죄책감 속에서는 면역체계가 억제됩니다. 이러한 낮은 주파수의 감정 상태는 몸에게 지금은 복구할 때가 아니며 마음을 열 때가 아니고 환경을 신뢰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방어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며 투쟁도피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감사, 사랑, 기쁨, 영감, 자유, 연민과 같은 고양된 감정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지 유쾌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치유의 주파수입니다. 이들은 신경계를 열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성장과 복구를 위한 생화학적 조건을 만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때 당신의 심장은 조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 조화로움은 뇌에 신호를 보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시하는 신경펩타이드를 방출하게 합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성과 균형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심장과 뇌는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심장이 고양된 감정을 경험하면 부드럽고 질서 있는 리듬으로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리듬은 뇌가 조화로운 파동 패턴에 들어가도록 영향을 줍니다. 두 시스템이 동기화되면서 이 동기화는 몸의 재생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혈류가 개선되고 산소 공급이 증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세포 복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몸은 우리가 가꾸는 감정적 에너지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고양된 감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기쁨이 수십 년의 두려움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분노 속에서 살아온 시스템을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반복, 일관성, 그리고 깊이입니다. 우리가 명상에 앉아 마치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몸이 새로운 화학적 현실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포에게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미래가 어떤 느낌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을 믿기 때문에 마치 치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에는 심오한 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적응합니다. 그들은 단지 DNA1로부터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스며드는 에너지장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습니다. 고양된 감정은 그 에너지장을 변화시킵니다. 그것들은 몸 주위의 공간을 자화시키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매일 아침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그 숨결 하나하나마다 당신의 몸의 삶은 안전하고 좋으며 이제 치유할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누군가가 그 감정을 촉발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사랑을 생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약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옥시토신과 도파민으로 채우고 혈관계를 열며 조직을 이완시킵니다. 당신의 면역세포는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뇌는 더 신경가소성을 띠게 되며 장기들은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질병은 그 기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조화와 빛의 존재 속에서는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된 감정은 변형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깊이 실천될 때 그것들은 몸이 내면에서부터 재생하는 타고난 힘을 활성화시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거의 모든 행동, 반응, 그리고 믿음 뒤에 있는 조용한 운영자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감정적 기억을 저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우리의 자각 없이 쓰여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뇌는 델타파와 세타파 같은 느린 뇌파 패턴으로 작동하는데 이것은 매우 감수성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 형성기 동안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관찰과 감정의 강도를 통해 믿음, 행동, 두려움, 그리고 인식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인상들은 잠재의식에 뿌리 내려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청사진을 형성합니다. 일단 이 잠재의식 패턴이 자리 잡으면 그것들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거에 기반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즉시 떠올립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몸은 마음에 살아있는 기억이 되어 이 깊이 뿌리박힌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그리고 몸은 결국 이러한 감정 상태에 중독되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종종 저항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너무나 익숙해서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이 이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치유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운영체제에 들어가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침,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감정적 각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힘으로 잠재의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복, 감정적 참여, 그리고 올바른 뇌파 상태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명상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며 뇌파를 늦출 때 우리는 깨어있는 분석적인 마음인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그리고 세타파로 전환합니다. 세타파는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깊은 상상력, 직관, 그리고 변화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낡은 믿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의 창조자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가 이미 일어난 미래, 온전하고 강하며 자유로운 우리 버전이 이미 존재하는 미래를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함께 우리는 감사, 사랑, 영감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가져와 몸이 그 미래가 현실이라고 믿도록 감정적으로 조건화합니다. 잠재의식은 실제와 감정을 담아 생생하게 상상한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반복된 이미지와 느낌이 각인될 때 잠재의식은 그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감정의 강도입니다. 논리만으로는 잠재의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는 치유되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언의 진실을 느낄 때, 당신의 몸이 고양된 감정에 의해 움직일 때, 당신의 심장이 열리고 뇌가 조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고 강화됩니다. 시냅스 연결이 재구성되고 호르몬 분비가 바뀌며 당신의 생명활동이 당신의 의도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과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트라우마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자유와 기쁨의 감정을 생성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관성이 유지되면 낡은 프로그램은 용해됩니다. 몸은 스트레스, 두려움, 무가치함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잠재의식은 건강, 온전함, 그리고 힘과 일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더 위대한 지성에 항복하고 반복, 집중, 그리고 사랑을 통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과거 경험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경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것에 의해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의식적인 마음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과 연결된 모든 감정은 화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는 단지 일어났던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 한계,
그리고 괴로움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 흔적을 옷처럼 몸에 걸치고 매일 아침 의문 없이 그것을 입습니다. 우리의 첫 생각은 종종 과거의 후회, 분노, 트라우마, 실패의 반영입니다. 이 생각들은 같은 감정을 낳고 그 감정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느끼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같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감옥입니다. 진정으로 진화하고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역사의 주문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이 현실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전 경험의 잔여물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험들을 마치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감정적으로 재현할 때 발생합니다. 몸은 실제 경험과 깊이 느껴지는 기억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같은 고뇌를 느낄 때 우리는 현재에서 그 트라우마의 화학작용을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과거에 갇혀 있고 미래는 낡은 감정적 순환의 단순한 연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붕괴되고 치유는 멈춥니다. 자유는 우리가 과거를 현재를 보는 렌즈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현재 순간은 가능성으로의 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가져오는 고양된 상태로 들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동적인 생각, 습관적인 감정 반응,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행동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자각은 고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아를 의식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넘어서 사는 것은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 뒤에 있는 자각, 모든 순간에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과거 버전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더 위대한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을 만듭니다. 뇌는 재구성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며 몸은 새로운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변화의 화학작용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의도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과거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비전을 창조하고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감정적으로 그것을 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당화할 외부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몸을 새로운 미래에 조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 상태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은 고통에 대한 익숙한 중독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조화, 평화, 활력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초점과 주의를 기울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출 때 과거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주의가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힘을 얻고 고양된 자아의 비전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우리는 우리 몸과 주위의 에너지장을 더 많이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운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정신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수준에서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볼륨을 낮추고 치유, 온전함,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신호,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고통 위에 세워진 정체성은 용해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당신의 버전이 나타납니다. 흉터는 남지만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화의 상징, 당신이 일어났던 일을 넘어, 한계를 넘어, 한때 당신의 존재를 정의했던 기억을 넘어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영적인 의식이나 휴식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재조정 행위이며 몸의 내적 지성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조용해지고 몸이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며 영혼이 조화롭게 솟아오르도록 하는 약입니다. 소음, 움직임, 그리고 산만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명상은 고요함이 단지 침묵이 아니라 심오한 치유의 원천이 되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마음은 느려지고 숨은 깊어지며 몸은 균형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깨어있는 의식에서 하던 습관적인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감각적 자극으로부터 물러나 우리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더 이상 환경에서 위협을 찾을 필요가 없고 끝없는 외부 유발 요인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며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더 이상 억제되지 않는 면역 체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의 시작을 알리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몸을 이완시키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뇌를 변화시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명상은 뇌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주의력, 의사결정, 그리고 더 높은 자각의 자리인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두려움과 감정적 반응의 중심인 편도체는 부피가 줄어들고 덜 활동적이 됩니다. 뇌파 패턴은 고주파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 심지어는 깊은 회복 상태인 델타파로 전환됩니다. 이 느린 리듬 속에서 마음은 더 암시를 잘 받고 더 유연해지며 변화에 더 개방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경 경로가 놓일 수 있고 낡은 감정 패턴이 해소될 수 있으며 잠재의식이 새로운 지침에 수용적이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 변화된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성격, 이야기, 과거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을 넘어 존재하는 자아의 차원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본을 반복하는 대신 다시 쓸 수 있는 관찰자, 목격하는 의식이 됩니다. 명상은 우리 생물학의 운영체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감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과거 트라우마의 구조를 해체하며 치유, 활력, 그리고 목적과 일치하는 새로운 에너지 서명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인 신체적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스트레스의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 사랑, 감사의 화학물질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가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송과선이 자극되어 의식을 고양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부교감 신경 조절을 향상시킵니다. 혈류는 성장과 복구 기관으로 재분배됩니다. 세포들은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하여 장수, 면역력, 그리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발현합니다. 또한 명상은 심장과 뇌 사이의 조화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의도와 감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심장 리듬은 조화로워집니다. 이 조화는 뇌에 신호를 보내 신경회로의 동기성을 만듭니다. 전체의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이 조화는 측정 가능합니다. 이것은 몸이 치유의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더 이상 혼돈스럽거나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서 있고 자성을 띠며 더 높은 가능성과 정렬됩니다. 이 공간에서 치유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용됩니다. 명상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치유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표현될 적절한 환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세션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비전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몸을 그 미래 상태에 길들이는 신성한 기회가 됩니다. 7일간의 조화 연습은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에너지 및 생물학적 시스템의 재조정입니다. 그것은 몸, 마음, 그리고 심장을 치유의 주파수와 조화롭게 정렬시키는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조화는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이 저항, 왜곡 또는 소음 없이 유창하게 소통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의 기초입니다. 7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조화는 일시적인 상태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특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여정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 얼마나 생존 모드에서 살아왔는지를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심호흡과 심장에 대한 의도적인 집중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중단하고 몸을 안전으로 초대합니다. 둘째 날, 감정적 고양이 초점이 됩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준비로서 감사를 느끼도록 심장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받는 것에 감정적 서명이 됩니다. 셋째 날이 되면 몸이 마음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도입한 고양된 상태를 기억하고 조화의 화학적 서명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더 이상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것이 됩니다. 넷째 날, 당신은 당신 안과 주위의 에너지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조화는 내면 풍경에 국한되지 않고 바깥으로 방사됩니다. 당신은 순수한 잠재력의 장, 모든 현실이 존재하는 양자공허로 들어갑니다. 다섯째 날까지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 됩니다. 당신이 실천해온 조화는 이제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몸은 더 이상 생존을 예상하지 않고 진화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날, 깊은 통합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조화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화 그 자체입니다. 무한한 지성의 장이 당신의 고양된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동시성이 나타납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조화는 더 이상 당신이 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이끌도록 훈련했고 몸이 신뢰하도록 가르쳤으며 내가 온전함의 렌즈를 통해 인식하도록 재배선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치유를 찾아 세상을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치유를 품고 다닙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온전한 조화 속에서 빛나기를, 당신의 매일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당신 내면의 힘이 당신을 가장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